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열릴 가능성이 커서 다시 한번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평검사에 이어 전국 단위 회의를 연 부장검사들도 검수완박 법안 강행을 비판하는 동시에 검찰 고위 간부들의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검찰청 수사관들이 모여 대응 회의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과 내일 호남과 영남을 찾는 민심 행보를 이어갑니다. 내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선인 측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한하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0일 방한에 이튿날인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배제 결정이 내려졌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도 모두 포함해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에도 생산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석유 제품과 1차 금속 제품 등이 크게 오르면서 공산품 가격이 1년 전보다 14.6% 급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 방침을 취소하고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낮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비대위는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내일까지 서울시장 후보를 추가로 영입한 뒤 적정한 숫자로 국민 경선을 치를 방침입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에서 송 전 대표의 대선 패배 책임과 개파 발언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후보군을 더 넓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논의합니다. 박 장관은 잠시 뒤 오후 3시 법무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 공정성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검수완박 사태와 관련해 박 장관이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박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 확인했듯 수사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그 부분을 고검장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의 탈당을 수용한 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것을 두고 김호수 검찰총장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장은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적절한 모습인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검찰을 대표해서 최대한 의견도 제출하고 또 목소리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건 조정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정할까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병역 관련 의혹이 나오는 아들과 관련해서는 오늘 병원에서 재검사를 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법은 없었으나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그 눈높이라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은 저는 거기로부터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힘 내부에서는 자진 사퇴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데 혹시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전 의료 자료도 공개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 예전 의료 자료를 의료기관에 공개를 해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검사가. 오늘 중으로 알 겁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알게 될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직제 개편 방안과 인선이 이르면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오늘 서울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제 개편과 인선을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24일 인선을 발표할 수도 있지만 전날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6수석은 아닐 것이라고 말해서 수석실이 축소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 총재에게 임명장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 총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어제 열릴 계획이었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 정부 이송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이 총재는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 2014년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고위직인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정치권의 관심은 지방선거와 검수완박 두 가지 축에 쏠려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방선거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예.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부가 좀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비대위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100% 국민 경선으로 하겠다. 자, 이 방침 확정인 거죠? 글쎄 지금 뭐 그 전에 뭐 전략 공천한다 여러 가지가 다 확정된 방침인데 네. 또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뭐 100% 그 안 바뀐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텐데 아, 100%? 일단 지금 시간적으로 예. 이 방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결정을 시간적으로? 했다면. 예. 비대위 결정이 최종 결정은 또 아닙니까? 뭐 비대위 결정해놓고 또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번복할 수는 있죠. 예. 근데 시간적으로 저는 여유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41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지금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다 포함해서 이제 경선을 치러지게 되는데 내일까지 후보를 더 이제 받아보겠다 했거든요. 네. 하루 남았습니다. 지금 염두에 둔 인물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전략 공천으로 지도부에서 결단을 해서 예. 어떤 분과 대화를 해서 결단을 하지 않는 한 예. 송영길, 박주민 두 분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응모를 안 했잖아요, 아무도. 네. 두 사람만 한 거거든요. 더 안 할 것 같은데요. 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설득된 사람도 없습니까? 네? 설득을 한 인물도 없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두 분이 주축이 돼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상황이죠. 특히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참여 안 한 게 예. 송영길 대표가 전직 당 대표로 네. 대선을 지휘하다가 그때 당 대표 지지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나 후보했던 사람이 우리 당을 전체를 대표해서 선거를 나왔던 사람들이거나 예. 당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바로 그 다음 어떤 공직 후보로 경선에 나온다는 거는 예. 약간 그 공정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지지를 모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 자산을 예. 약간 사유화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송영길 대표도 전직 당대표나 후보를 해서 모든 당원들이 그분들을
설사 개인적으로 지지 안 하더라도 함께했던 당원들까지 힘을 다 모아서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를 했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여지와 그 에너지가 아직 식기 전이 예. 저는 지금 당내 경선에 개인적으로 나서서 다른 당내 인사를 경쟁한다. 그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 아, 여전히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예.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천 배제 두고 이재명 고문 복귀 반대를 위한 선제 타격이다.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배제시켰던 너무 부당한 얘기죠. 근데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도 또 얘기를 하셔서 좀 신경전이 있었던 저는 상황이기도 송영길 해서요. 대표가 정말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자기가 내가 서울시장 꼭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것만 해도 논쟁이 많은데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자기가 나가야 된다.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우리 당대표 또 정치인이 어떤 다른 정치인을 무슨 뭐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한다. 이런 정치 자체가 일단 옛날 예. 정치고요. 그 동교동 상도동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정치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도 저 고문한테도 안 좋아요. 예. 송영길 대표에도 안 좋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는 뭐 100% 국민 경선 예. 당에서 결정했으면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뭐 맞다고 보는데 저는 100% 국민 경선이냐 전략 공천이냐가 아니고 송영길 대표가 당을 위해서 예. 안 나오는 게 맞다.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근데 이미 그거는 이제 본인이 전적으로 선택할 문제지. 예. 뭐 당에서 이제 뭐 국민 경선을 하니 마니 이걸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예, 지금 김종민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은 앞으로 이제 결정은 됐습니다만은 뭐 반발의 목소리도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때로는 밖에서 더 냉정하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신환 의원님, 민주당 내 지금 이 개파 갈등이 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당이나. 네. 왜냐하면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는 예.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대선을 총지휘했던 예. 책임에 있는 그 당 대표로서 대선 패배 이후에 바로 또 지방선거에 저렇게 출마하는 거에 대한 정치 도의적 측면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아까 김종민 의원님 말씀처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원천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뭐 당원 당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저렇게 주소까지 옮겨가면서 의지를 갖고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그 뒤에 결국에는 개파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아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미래 권력에 대한 그 싸움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또 오늘 비대위에서 또 국민경선으로 이렇게 결정한 과정 속에서 양 진영이 그동안에 있었던 뭐 소위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파와 또 그렇지 않았던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지지 그룹들 그것이 여전히 그런 어떤 갈등의 소지는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것이 지금 여실히 드러났는데 어쨌든 저것을 배제해도 문제가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특별히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수로 놨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마땅히 있다면 여론조사상 그렇다면 민주당도 고민의 시름을 좀 덜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진퇴양난 속에서 불가피하게 저렇게 비대위는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송영길 의원 출마 부적절하다 의견도 나오지만 마땅한 또 대안도 없기 때문에 대안이 있다면 저는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안이나 이런 거는 다음 문제예요. 지금 쟁점이 아까 오신환 의원이 이 개파 갈등 요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 개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친소 관계로 따지면 송영길 대표와 친한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당원 당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로 나갈 사람은 1년 전에 당대표를 그만둬야 됩니다. 예. 단체장 후보로 나갈 사람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돼요. 예. 이거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당대표라도 최고위원라도 지도부를 하게 되면 그 당내 경선에 나가게 되면 그 지도부 했던 그 프리미엄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불공정해지잖아요. 그게 우리 당원 당규 정신이에요.
송영길 대표가 3월 때까지 당대표를 했어요. 근데 2달이는 5월 달에 당내 경선에 나간다. 예. 그럼 당대표 때 갖고 있던 이 자산을 가지고 개인의 사적인 경선에 이용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 공적인 자산을 사유화하는 거가 예. 되거든요. 이게 우리 당원 당규 정신에 안 맞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당원 당규에 약간 누락이 있는 거예요. 최고위원들은 못 나갑니다.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방선거 단체장. 근데 당대표는 당대표가 무슨 지방선거에 나가겠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 1년, 단체장 6개월. 당 지도부는 그 6개월 전이나 아니 6개월 후나 1년 후에 있는 대통령 선거나 단체장 선거에는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게 당원 당규 정신입니다. 그게 민주적으로도 맞죠. 예. 근데 대안은 뒤의 문제고 일단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네. 주신데 박영선 전 장관 차출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가능성 있습니까? 그건 뭐 없습니까? 제가 박영선 장관하고 얘기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아마 전략공천으로 가면 모를까 경선에 참여해달라 그러면 참여할까요?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경선 참여 의사가 있었다면 벌써 예. 그 전에 경선 일정에 따라서 경선 후보 등록을 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100% 지금 국민 경선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참여 의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그래서 제가 하시는 뭐 것이고요. 남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도 않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하여간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네. 경선 일정에 후보 등록을 안 한 걸 보면 예. 경선 참여 의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경선이나 무슨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본인의 승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건데 예. 지금 김종민 의원님 말씀처럼 뭐 바로 직전에 당 대표로서 대선을 치르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또 그 인지도를 넓혀온 상황에서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니까 그 자체가 좀 불공정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또 당원 당규의 취지도 그렇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단순히 비교하면 송영길 대표와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안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전략공천이 아닌 이상은 사실 제가 봐서도 다른 후보들이 뛰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어쨌든 내일까지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중인데 이제 내일 결정이 납니다. 와, 지금 김은혜 의원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파격이 되는 거고요. 유승민 의원도 굉장히 정치 인생을 걸고 지금 뛰어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까지 어제하고 오늘 예. 이제 경선을 마무리하고 내일 발표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경선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는데 어쨌든 민심은 여러 흐름상 예. 뭐 유승민 후보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민심은 예, 이제 당의 당원들이 특히 이 뒤늦게 뛰어든 김은혜 후보가 결과적으로 소위 윤석열 윤심의 등을 업고 많은 조직표나 당원들을 흔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저는 다만 이제 본선에서의 경쟁력, 결국에는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것을 놓고 당원들도 크게 고심을 하리라고 보고요. 이제 예.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아, 예, 국민들도 좀 궁금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윤심 경쟁도 벌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되면 경기도민 청구서 들고 용산 사무실을 덮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네. 정치가 세월이 지나면서 좀 선진화되고 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동교동 상도동 정치가 뭐 윤심, 명심, 문심 이렇게 지금 박심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맞냐 이거예요. 이 20세기 정치를 아직도 이게 7, 80년대 정치거든요, 이게. 아니, 지금 이 개명천지에 예. 누구 다른 사람 등에 업고 그 사람 지지를 받아갖고 유권자 선택을 받는다는 정치를 이렇게 왜 정치를 합니까? 이렇게. 예. 난 진짜 그것도 이제 나이 먹은 분들이 옛날 구태 정치인들 이름은 모르겠는데 무슨 신진 정치라는 분들이 윤심이다, 박심이다, 뭐 이재명 파리한다, 문재인 파리한다. 네. 솔직히 저도 제가 정치하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변인이다 이러고 프랭카드를 붙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그분의 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노무현과 가깝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 근데 그게 또 표가 됐어요, 그때.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김종민의 그동안 걸어온 길과 김종민의 공약과 인격으로 승부를 해야지 내 뒤에 누가 있다. 이렇게 승부를 하는 건 이건 사실은 비겁한 거거든요. 네. 저는 이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떨어뜨려야 돼요. 네. 지금은 이제 김종민 의원을 국민들이 많이 아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네, 또 처음부터 그런 의존하려는 생각을 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되는 건 게 오래 못 가요. 바람직하죠. 예, 네. 제가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이제 김은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남의 당인 일이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할 리도 없고 네. 두 분 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뭐 오신하는 후보 정도면 모를까. 근데 두 네. 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내 지지층이 강한 사람은 누구, 또 일반 국민 여론이 강한 사람은 누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윤석열, 홍준표 이 싸움도 보면 결국 당내 강성 지지층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후보가 됩니다. 예. 양쪽 당이 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정치가 양극화돼 버려요. 네. 양쪽의 강한 목소리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후보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적어도 중도적인 국민들 또는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서도 예. 신뢰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도지사가 되든 해야 예. 그게 통합적인 국정이 되고 통합적인 도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방식의 강성 지지가 결국은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제도적인 그런데 보완이 필요한 민주당에서도 문제라고 이재명 지사는 뭐 안심을 좋아해 이런 얘기도 하고 명심 경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양쪽 다 상황이라서 문제죠. 그렇게 하면 안 양쪽 다 돼요. 문제다. 예. 그 제가 아까 송영길 대표 문제도 송영길 이름과 송영길 노선과 또 송영길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전략 가지고 승부를 해야지. 내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 또 나를 안 뽑아주는 건 이재명을 막는 거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네. 아니 초선 뭐 이제 정치 시작하는 사람도 아니고 5선에다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 팔아서 정치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예. 오늘 김종민 의원님 상당히 흥분했는데요. 아니 나 지금 뭐 요새 민주당의 상황도 그렇고 그러든 야든 간에 예, 국민의힘도 지금 상황도 우리가 이렇게 정치가 불신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데 정말 반성도 안 하고 이렇게 하던 거 그대로 또 반복하면서 네. 나쁜 짓 그대로 이어가는 게 예. 정말 너무 힘들어요. 보고 너무 있기는. 힘들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니까 또 누구 이런 마음을 끌어들이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긴 한데 대구로 가볼까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이 지역은 관심인데 오늘 내일 당원 투표 여론조사에서 23일에 최종 후보가 발표가 되는데 현재 여론상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가 많이 앞서요. 네네. 예,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여론 흐름상으로는 홍준표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앞서 뭐 김종민 의원님 지적하신 네. 송영길 대표의 사례처럼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경선에 뛰어드신 분이잖아요. 예. 그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후보와 박빙으로 2위를 차지하면서 대구를 또 근거지로 두고 또 지역구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타 후보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뭐 인지도나 여러 가지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구로 뛰어들었는데요. 예. 저 부분도 뭐 사실 저희 당내에서도 많은 뭐 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본인이 이제 중앙 정치보다는 대구에서 시장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대구 시민들이 또 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심, 박심, 명심 팔지 말고 스스로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된다. 오늘 김종민 의원님 이 말씀이 이 주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네 글자가 전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속도전을 꺾을 뜻이 없어 보이고요. 국민의힘의 비판도 상당합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게 심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수기해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검수완박법은 민주당 비대위원의 3분의 2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대검찰청, 대한변협, 민변, 학계,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패범죄 권력형 범죄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죄인 대박법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박홍근 원내대표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 박병석 의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안건조정위 아직 안 열렸는데요. 이거부터 해서 법사위 통과까지 이게 하루 안에 가능할까요? 글쎄, 그거는 이제 상임위 상황이니까 네. 뭐 저희가 예상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근데 이제 아까 이 박홍근 대표도 얘기를 했는데 이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언론이 계속 써요. 예. 검찰 수사권 폐지 정도로 하면 될까요? 아니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예. 수사권, 기소권 분리입니다. 권한의 분리가 핵심이지 예. 검사들한테 뭘 박탈한다 이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실제 사실관계도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검찰이 너무 부당하고 정치적인 일방적인 편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 구호를 외친 거를 줄여서 검수완박이라고 유튜브에 예. 돌아다니는 건데 네. 이걸 언론이 그냥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이 검수완박의 단어는 어디서 먼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니 예. 실제 그건 김종민 의원님이 지금 법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검찰이 그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아니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돼 현재. 있어요. 자, 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거기 한번 질문해 보세요. 검수완박이 아닌 게 이런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소권이라는 건 왜 나왔겠습니까? 기소권이 왜 생겼죠? 수사해서 재판하면 되잖아요. 기소라고 하는 게 수사한 거 가지고 재판장 가니까 너무 어설픈 게 많더라. 기소 행위를 통해서 법률가가 수사를 좀 다듬어서 재판 가자. 이게 기소권 아닙니까? 기소권을 행사하려면요. 수사를 보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수사를 보완하는 보완 수사는 저는 존중돼야 된다. 근데 지금 아는 보완 수사도 요청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문제는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보완 수사가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개정안에 보면 보완 수사를 너무 광범하게 줄이고 그래서 당내에서도 저는 보완 수사에 대해서 제한적이지만 기소 행위를 뒷받침하는 보완 수사는 이건 보장을 해야 된다. 예. 그게 일종의 이제 검사의 수사관에 대한 사법 통제권입니다. 예. 그런 사법 통제권이 존치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네. 저는 제한된 엄격하게 근데 직접 수사, 1차 수사는 안 되죠. 검사가 맘먹고 내가 뭐 수사하겠다. 그러면 기소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기소권과 예. 수사권을 같이 행사하는 거를 막자는 네. 거지 자, 제가 수사 행위에 대한 보완 수사까지 막는 거는 아니다. 예, 바로 말씀하시죠. 뭐 김종민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열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사실 5년 내내 이 정부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 개혁을 외쳐왔잖아요. 적폐 수사부터 해서 뭐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 했던 김종민 의원님의 말씀 사법적 통제권을 강화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나 지금에 있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김종민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거기 덧붙여서 하게 되면 그것은 논점이 흘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제 생각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는 법안에서 보면 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영미 국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 그런 제도의 틀을 우리도 가는 것이 선진 사법행정 체계에 맞다라고 저도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들도 검찰에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완전히 박탈하고 배제하는 그런 법안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왜곡되게 그리고 일부 강성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주도해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졸속으로 굉장히 위헌적 방법으로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 청구 권한 그리고 기소 권한이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관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특수부에서 인지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왜곡되게 예. 기소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폐단들을 지적하고 막으려고 했던 것이지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법안이 상정돼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그- 상정돼 있는 법안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 법안에서 검찰이 수사를 완전히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얼마나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는 그건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오신환 의원님 말씀이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20대 국회 때 저하고 같은 입장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찬성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 당에서 보면 그게 상당히 이렇게 이례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신환 의원님을 되게 신뢰를 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있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저는 합리적으로 토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예. 지금 법안이요.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고 예를 들면 경찰에 대한 수사, 공수처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사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제한시켜 놓은 건데 그 예. 제한의 범위가 너무 과도하다. 예. 특히 수사 기소 분리의 기본 취지를 넘어서서 오히려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한 법적인 통제를 흔들거나 와해시킬 여지가 있다. 저는 그거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저는 입법 과정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요구한다. 예. 그건 전적으로 저는 합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오신환 의원처럼 저렇게 주장하면은 이거는 뭐 안건 조정할 것도 없어요. 예. 합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수사 기소 분리, 즉 1차 수사 직접 수사권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는 검사를 유지하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니까 이게 논의가 이제 답보 상태에 있고 이제 민주당에서 일단은 수사 기소를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보완해 나가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는 건데 예. 저는 그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 충분히 지금 본회의까지 네. 이르는 과정에서 전 토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남은 이야기는 저희 오늘 박석원 앵커가 하루 종일 이 앵커 리포트를 준비해서 이걸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속전속결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시간표대로 4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서 남은 변수들이 좀 있는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4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을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법사위 회의에서 이견에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조정을 거치는데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지난 7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사보임되면서 4대2 구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어제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영배 의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법사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공수처 설치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언론중재법 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탄소중립법 입법 당시에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사보임돼 4대2 구조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본회의 상정에 열쇠를 진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사회권과 법안 상정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박병석 의장의 결단이 중요한데요. 이미 지난해 언론중재법 국면에서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돼도 다른 변수가 남아있죠. 바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현재 171석인 민주당은 9석이 더 필요하지만 범여권의 양향자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혹은 지금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 7인회 중에도 다 갈립니다. 우리 당내에는 검수완박계와 검수덜박계만 있습니다. 예, 검수완박, 검수덜박, 검찰 수사권 덜박탈.
네,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자 민주당 최후의 카드로 이른바 살라미 전술, 임시국회 쪼개기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끝나지만 안건은 다음 회기로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두세 차례 짧게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한다는 계획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사회권을 쥔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민주당이 안건 조정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는 이 장치들은 다 마련을 해뒀습니다.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탈당, 이수 개인적으로 보실 때 이거 묘수입니까? 꽁수입니까? 저는 이제 민주주의는요, 결과가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리면 5천만을 다 만족시키는 결론은 없어요, 원래. 단지 그 절차가 5천만이 승복하는 절차일 때 그걸 민주성이 있다고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절차는 민주주의의 거의 전부라고 봐야 됩니다. 이 절차가 법을 어긴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리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단에게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 법이 옳은 거다. 옳은 거기 때문에 절차도 이 옳은 법이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 중심 잡고 해달라. 그래서 지금 여지가 뭐 정의당도 처음에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좀 뭔가 협상도 하자, 중재도 하자 하고 하니 정의당과 함께 상의를 해서 절차적으로 흠이 없게 이 과정을 좀 마무리 지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민 의원께서 소수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계신데 어쨌든 안건조정위원회 최장 90일 동안 토론해봐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게 통과시키려면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저게 입법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하고 무력화시키는 정말 비열하고 졸렬하고 하면 안 되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제가 봐서는 뭐 다행스럽게도 제가 존경하는 그 김종민 의원님 양심에 따라서 저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제가 강제 사보임까지는 봤어도 지역구 의원을 강제 탈당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안건조정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을 때 소수정당을 위한 보장된 장치예요. 90일 동안은 숙려기간을 통해서 조정해보라는 그런 입법 취지가 있는데 그것을 탈당시켜갖고 4대2로 만들어가지고 동수를 저렇게 왜곡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옳게 보겠습니까?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다고 보고요.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절차를 정당하게 밟아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결국에는 그 심판은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분명히 조만간 얼마 가지 않아서 국민들의 큰 피해와 함께 저는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양향자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에 지금 언론 인터뷰들도 좀 하고 있는데 자, 검수완박 안 하면 문정부 20명 감옥 간다면서 찬성하라고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철원회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뭔가 방탄법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국민의힘에서 계속 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저런 얘기들을 우려가 저런 실제로 무책임한 있는 얘기고 저런 얘기를 누가 했을 겁니다 아마. 누군가는 한 사람이 했을 거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발언을 또 누군가 옮긴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저는 양양재 의원 진짜 원망스러운데 이건 전체 사실도 아니고 가당치가 않은 얘기죠. 어떻게 국회의원 20명을 구속합니까? 그런 검찰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 불가능한 얘기인데다가 그렇게 하면 싸우면 되죠. 무슨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입법을 뭐라 합니까? 국민들하고 국민 믿고 싸우면 되죠. 검경수사권 분리가 의원님. 거기가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확정 편향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다라고 지적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민주당에 저렇게 20명이
수사받고 구속될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확증 편향을 갖고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입법 독재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들께 큰 폐단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 행정 체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놓고서 그 다양한 부분들을 국민적인 토론들을 통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이런 식으로 막 힘으로 밀어붙이고 꼼수 쓰고 비열하게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저게 검수완박법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평정심을 되찾고 합리적인 절차들을 밟아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 얘기 좀 해서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얘기 좀 하세요, 좀 합리적으로. 예. 이 수사 기소를 그게 분리하는 어떻게 거는 보름 만에 됩니까? 오시라는 의원도 법안이. 그 소신 아닙니까? 아니, 해야 그 됩니다, 이거는. 법을 지금 5월 3일 날 국무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예. 것을 상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부권 행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싶은 예, 것까지 온 거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내일 국회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끝에 지금 빨간 옷 입으신 울산 상무대 지나자고 하시고요. 특히 노동하시다가 과로로 돌아가신 분. 예. 평택 화재 때 여기 이율이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1월 6일인가에 간 기억이 나네요. 맨 끝에는 안양 사고 안양에 놀러 현장에 가서 운전자 과실이라고 그랬다가 노동자를 막 품해한다고 막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검증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보자. 롤러가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이렇게 굴러가면 되냐고, 여기 안전장치 있냐고 그랬더니 이게 안전장치야. 그래서 아니 그거를 닫아놓고 내려야지. 그거를 그냥 열어놓고 내리니까 옷에 이게 걸려가지고 막 굴러가.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였는데 그때 세 분이 돌아가셨잖아. 우리는 지금 거기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만나는 게 중요가 아니라 그냥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냥만 하다가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디서 연설하실 때 동참해요? 줌으로 하시는데 온라인으로 하시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통화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는 제가 국회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오늘 남해안 지역에는 약한 비가 조금 내리고 있지만 그 밖의 내륙은 맑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양간 지풍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오늘 밤부터 이들 지역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산림 주변에서의 소각행위나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등의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북부 지방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광주는 11도로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 비가 내리는 중북부 지방은 서울 19도로 선선하겠지만 남부 지방은 대구가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충청 이남을 시작으로 화요일 오전에는 전국 곳곳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